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two good reasons that you and me have.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와싱턴 소리 김종엽입니다. 와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떤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방송하겠습니다. 또한 와싱턴 소리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좌우를 떠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나흘간의 기상대 예보입니다. 오늘 화요일은 맑고 38도 64도, 수요일도 역시 맑고 47도 71도, 목요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38도 60도가 되겠으며, 금요일은 약간 구름이 낀 날씨에 흐리고 아침 56도 64도, 주말인 토요일 역시 맑겠습니다. 46도 69도 이상 나흘간의 일거 예배를 보내드렸습니다. 이곳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대한 적법성을 두고서 이번 주에 연방 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관세가 없다면 우리의 국가 안보도 없다. 또한 전 세계가 우리 미국을 우습게 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워싱턴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그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수년 동안에 우리 미국을 상대로 해서 관세를 인용해 우리를 착취했다. 미국을 이용하고 착취했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수년 동안에 우리는 중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을 당해왔다. 이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일본, 한국을 비롯해서 유럽, 여러 동남아시아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세를 물을 것이다. 이어서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 왔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똑같이 대응을 이제 해서 우리는 관세를 부과해서 우리 미국 이익을 생각해야만 한다. 여러 나라들에게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얻은 수입으로 우리 미국의 농민들을 풍족하게 살게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임무요, 의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그동안 잠잠하게 뒤에서 숨어 있었다 할까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 조용히 지내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을 꽂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너무 거칠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섰습니다. 세게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오늘 SNS 사회관계망
사회관계망 서비스에게 이제 글을 실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두 차례 있었지만은 지난 8월 25일 그리고 이번 10월 29일이 두 번 정상회담을 가졌지만은 두 차례 모두 큰 흠결을 남겼다. 정상 외교가 너무 거칠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외교 문제로 관세 협상 비문서화 등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말하자면은 말로만 구두로만 해서는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냐 말이야. 트릭 거기에 능수능란하다는 얘기야. 봐라. 지난 8월 30일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백악관에서 실무회담을 했는데 분위기가 좋았죠.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판을 했는지 국민을 속였는지는 나중에 확실히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국무장관들 또 용산에서도 아주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사인 날인 하지 않았다. 상관없다.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아마추어적인 그런 얘기를 해서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 선언했잖아요. 대한민국은 미국에 대해서 대미 투자해라. 3,500억 달러를 투자해만 한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을 속였단 말이야. 그러나 일단 시간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팩 회담을 경주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역시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간의 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그래 10년 동안에 1년에 200억 달러씩 대미 투자해라. 그 대신 25에서 15%로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또 대성공했다 이랬어요. 1차는 실패했지만 2차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성공했다. 그러나 역시 또 사인도 안 했잖아요. 날인 서명도 하지 않았잖아요. 문서로서 모든 것을 합의 문서를 사인하고 날인해야 그래야 그걸 믿을 수가 있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제 또 돌변할 줄 모른단 말이야. 이런 것을 가지고 비문서화 등 세 가지를 꼽았어요. 이낙연 전 총리는 회담 결과를 문서로 내놓지 못했다. 합의문도 발표문도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다. 이것이 무슨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느냐. 관세 협상은 무엇보다도 문서로 날인 서명해야 마땅하다. 지난 8월의 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얘기가 잘 됐다. 그러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용산의 발표는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하면서 이번에 경주 한미 협상도 대미 협상도 그야말로 발표문도 공동 기자회견도 합의문도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또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전 국무총리였죠. 이낙연 씨는 관세 협상 내용을 두고서 한미 양국이 발표가 또 다르다. 미국에서 발표한 것과 한국에서 발표한 것이 전혀 다르단 말이야. 이것도 문제 삼았어요. 이낙연 전 총리는 8월 회담에서는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발표가 첫째 어긋났다. 한국은 투자액 3,500억 달러 가운데 현금 투자가 5% 미만이라고 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액 선불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것이 이번 10월 29일 정상회담에서도 2천억 달러로 낙찰됐다. 어느 쪽이 진실이냐?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웠느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3,500억 달러와 별도로 한국 기업들의 6천억 달러를 포함해서 모두 9,500억 달러가 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미국의 언론에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3,500억 달러가 아니라 모두 합해서 9,500억 달러를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양측의 발표가 지금 달라요. 그래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말대로 합의문도 없었지, 날인 서명도 없지, 공동 발표도 없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이 발언 우리가 새겨봐야 됩니다.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의 검찰이 드디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종수 여사의 옷값, 그리고 특활비 의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그러니까 10월 29일을 뜻하는 거예요. 서울경찰청에 김 여사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자금 출처와 회계 흐름을 중심으로 재수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법은 평등해야죠.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해서 수사를 멈춘다거나 중단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네? 감옥에 있잖아요. 특검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헌정사상 대통령 부부가 잘못을 저질러 했다더라도 이렇게 부부가 감옥에 들어간 일은 없었어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러면 법의 잣대는 평등해야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앞으로 조사를 받아야 돼요. 예? 그 무슨 앙케이트를 내는데 거짓말로 보고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김종수 여사도 의혹의 그 옷값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하며, 또 문재인 대통령의 딸 있죠? 그분도 조사를 반드시 또 받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행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행을 막기 위해서 재판중지법을 지금 상정해 놓으려고 해요. 상정해서 이것이 통과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12가지 혐의라든가 이것이 중단이 돼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한 그 사법 사건을, 그것은 더불어민주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성남시 때, 성남시장 때 있었던 대장동, 백현동 이런 사건들은 더불어민주당과는 하등 관계가 없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이 비리를 덮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을 뜯어 고치려고 해요.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도 모자람이 있어서 이 재판 속행을 지금 막으려고 법을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해요. 이것은 사법 질서를 파괴시키려는 민주당에 대해서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63%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속행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드디어 20대 젊은이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자, 20대 젊은 아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새싹들이에요. 20대 아이들을 무시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젊은 20대 세대들이 마침내 팔을 걷어붙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의 질서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독재적 발상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나섰습니다. 즉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즉 이 젊은이들의 성명서 내용이에요. 이 성명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재명은 더 늦어지기 전에 이재명에게 재판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명령해야 한다. 그 어떤 국민도 재판과 판결을 피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억울한 판결을 막기 위해서 제3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제3심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라도 법치주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의 재판 중단은 독재자 탄생의 서막입니다. 우리 전국학생 수호연합은 국민수사대와 함께 이재명 재판 속행에 대해서 힘을 모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재판을 끝까지 피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과 양심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양심과 원칙이 힘을 얻어서 이 땅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은 전국학생 수호연합회 성명서였습니다. 이 성명서 낭독은 20대 젊은이 김종윤 대변인이었습니다. 김종윤 대변인이 이 성명서를 청년들을 대표해서 발표했습니다. 자, 급기야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시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가짜 제보를 가지고 국정감사에 90분 이상 감금시키다시피 하면서 모욕하고 농락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로서 여기에는 소영교라는 자가 국회의원이랍시고 가짜 씨라시 제보를 가지고 상권 분립을 파괴시키려는 행태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정청래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 뭐라고 그랬어요? 당장 물러가라. 사퇴하라고 종용하지 않았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만행을, 그것도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 그 현장에서 이 무도한 정청래 소영교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과 사법부의 판사들의 여러와 같은 분노를
폭발시키게 이르렀죠. 급기야 법원 판사들의 내년대 이동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속행되려는 기미가 보이자 다수당의 입법 힘을 믿고서 이재명 재판 중단하는 그 법을 좀 새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마침내 젊은이들이 나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신 차리시오. 아니 왕이고 대통령이고 곤불 10년이란 말 있잖아요. 근데 이 법의 그 권력이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얼마나 갈 것 같아요? 특히 당대표 정청래 씨, 당신은 국민의 소리가 한번 충고를 하는데, 정청래 당신은 1989년 10월 3일인가 그 대사관 한 직원의 집에 들어가서 사제 폭탄 2개를 터뜨렸어요. 예? 정말 뭐 간이 바깥으로 튀어나와도 어느 정도지. 아니 대사관 직원의 그 사저에 들어가서 사제 폭탄 2개를 터뜨렸어요. 그 터뜨려서 만일에 그것이 불발돼서 그렇지, 미 대사관 직원이 만일에 사망했다면은 그 수습을 어떻게 했을 거냐고. 에? 이런 무도한 정청래가 지금 당 대표로 있어요.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 한다는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헛소문이 아니더라고. 이재명 대통령 그래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자신의 또 사법 리스크에 그 단점도 있고 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좀 보여요. 근데 초를 치고 있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각을 세워요. 자기가 앞으로 또 내년에 당대표 나와서 또 승리할 것이다 말이야. 그러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권을 얻으니까 모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당신인 정청래에게 줄을 설 거 아니냐 이거지. 그것을 이미 정청래가 알고 있어요. 그걸 계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마구 시들러? 독재적인 발상 가지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민주주의 국가 어디다 대고 함부로 나대면서 말이지. 당대표가 무슨 큰 권력이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라 물러나가라. 당신이 뭔데 물러가라 사퇴하라고 하냐고. 오만하고 무도하고 이건 국민들이 결코 당신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이건 미국에서 와싱턴 소리는 당신에게 경고를 해요. 현재까지는 와싱턴 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현재 대중화가 되지 않았어요. 한정돼 있지만은 단 한 명이라도 이 와싱턴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정청래, 무단 정청래에 대해서 용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시 새로 잡고 사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서 민주주의로 가려는 노력을 보여봐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히 천성이 착하잖아요. 당신이 무도함을 용서해 줄 겁니다. 이게 기회예요. 지금이라도 상권 분립을 훼손하려는 그 작태를 버리고 사과하고 원리 원칙대로
정책을 펴나가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서 오로지 민생만을 위해서 나간다면은 이 시간 진행자, 와싱턴 소리를 진행하는 이 시간 진행자도 더 이상 정청래 씨를 비판하지 않을 겁니다. 자, 알고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은 뭐 정청래가 나댄다거나 서영교가 나대서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파괴시킨다. 이것도 그 원인을 보게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그 재직 시에 조금만 세심하고 사려 깊은 생각,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정책을 피고 어떻게 정치를 해야, 또한 어떤 철학과 관리를 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쓸 것인가, 이걸 좀 더 생각을 했어야 되고, 정무 감각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측근들의 조언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당대표였던 한동훈의 말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들어줬어야 되는데, 감정을 앞세워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나대니까 그것이 못마땅해가지고 한동훈을 대단히 배척했잖아요. 그것이 발단이 된 거예요. 좀 대통령이 됐으면은 사소한 감정 따위, 내가 그처럼 사랑하는 김건희 여사를 조금 등한시했다 하더라도 대국적인 면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다면은 국민들의 정서를 파악을 해서 한동훈이 말을 좀 들었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행위는 그건 용서할 수 없지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왜? 더불어민주당 저들에게 정권을 내줌으로 해서 저렇게 무도한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이 커요. 그리고 계엄 선포도 꼭 계엄령을 선포했어야 되느냐 이거지. 다른 어떤 방법도 많잖아요. 자존심을 죽이고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철학과 소신이 있었다면은 이재명 전 당대표하고도 서로 좀 스킨십도 하고 좀 들어주고 회담도 가끔 좀 해서 그랬다면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다. 그 자신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냉철하게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깨우치게 해줌으로써 내칠 땐 내치더라도,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끔찍이 사랑한다는 마음 온 국민 다 알아요. 하지만은 왕이나 대통령은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면 그건 대통령 왕 자리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과거 역사를 보십시오. 2조 500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 대단히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무 감각이 부족하다 이전에 그래도 검사 생활 20년 또 검찰총장을 거쳐서 수많은 경력을 쌓던 분이 어찌 그렇게 정말 사소한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하여튼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마지막으로 한동훈에게 저 배신자입니다마는 조금만 힘을 좀 실어줌으로 해서 저 위상을 좀 올려주고 김건희 여사를 살짝 건드렸다 하더라도 살짝 눈 감고 나중에 한동훈을 질책하는 일이 있어도 그때 감사 하나 줬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화합이 않고 감정만을 앞세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한동훈과 삐걱하는 바람에 한동훈이도 굉장히 사감을 갖게 되고 급기야는 한동훈이가 배신하게 됐잖아요.
자, 오늘 11월 4일 화요일 순서 오늘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종혁이었습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to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two good reasons, and that's you and me, yeah. You might think I'm desperate, or maybe I just might be. How can I convince you to see the light? Come on, baby,